이번 시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어떻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 이런 거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를 그치?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방정식들 뭐 fx는 0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뭘로 해석해서 풀겠다? 그치,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 그래서 좌변에도 y는을 붙이고 우변에도 y는을 붙여서 좌변의 그래프하고 우변의 그래프하고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 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이야기들 열심히 했었고, 오늘은 이 것들에 대한 것들 방정식과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약간 활용 파트 정도가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거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근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의 이야기. 누구의?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의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저번에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근의 판별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부호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근의 위치? 그래, 저번에도 근의 위치라고 했어. 근의 위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근의 판별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의 판별이란 건 뭐냐면 이 근이 어떤 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여기서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근의 판별인 거고, 누굴 갖고 판단해요? 당연히 판별식 갖고 판단하지. 그리고 이 실근일 때는 근이 2개인지 중근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근의 판별이에요. 중근 갖고 판별식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지.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근의 부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근의 위치 이야기할 건데, 근의 부호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두 근 모두 양수일 조건 이런 걸 구해라 이런 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음수일 조건 이런 걸 구할 거고,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요 3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됐냐? 그럼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 두 근 모두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따질 건데, 이때 뭐뭐 따지냐면 다 3가지씩 따져요. 첫 번째 뭘 따지냐면, 당연히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거는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근이 크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근이 실수라는 거야, 허수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지. 따라서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거는 판별식부터 따져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내가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놨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그냥 0보다 큰 건데,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두 번째는 못 따지면 되는 거냐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어떤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당연히 두 근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3학년 1학기) 거. 오케이? 괜찮아? 그치? 두 근 모두 양수라 했어요. 두 근의 합도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못 따지냐고? 두 근의 곱을 따질 거라고. 오케이? 두 근의 곱.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통해서 a분의 c지. 근데 둘이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결과물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 개수 중에서 분명히 뭔가 미지수가 있을 텐데,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근 모두 음수일 때, 이때도 당연히 두 근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크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첫 번째 뭘 따져야 되고, 판별식을 따져야 되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뭘 따져야 된다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신 마이너스 a분의 b를 따지는데, 둘 다 무슨 수라고? 음수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뭘 따지면 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따지면 돼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음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뭐가 되겠어? 양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어? 자, 그 다음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일 때, 이때는 좀 특이한 건데,
한금 모두, 두금 모두 부호가 다른 경우는 판별식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잘 생각해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어?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둘이 곱했어. 그러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그러면 이게 성립하면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여기서 이 b의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실수로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야 되는데 여기서 알고 있잖아. a 곱하기 c는 서로 곱했을 때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지. A랑 C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결국에 A 곱하기 C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이 무조건 뭐보다 클 거야? 0보다 크게 될 거라고. 따라서 원래는 판별식을 따져야 되는데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고. 왜? 무조건 두근의 곱순 A분의 C 할 때 이 A랑 C랑 부호가 어떠니까? 반대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돼서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을 따져야 되는데 이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지. 왜 모르냐면 양수근의 절대값이랑 음수근의 절대값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따질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는데? 왜 따질 수가 없다고? 그치. 절대값이 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에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 얘기는 두근의 합을 따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맞아?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은 0보다 큰 건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큰 거는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그때그때 달라요로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근의 부호 이야기는 우리는 무조건 몇 가지 따진다? 세 가지 따지는데 첫 번째가 못 따진다고 판별식을 따지고, 두 번째 못 따진다고 두근의 합을 따지고, 세 번째 못 따진다고 두근의 곱을 따져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답이 됩니다. 알겠니? 근데 특이하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두근의 곱만 따지면 된다고. 당연히 두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바로 550번 문제예요. 자,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에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근의 부호 문제지. 두 근 모두 무슨 수여야 된다고? 음수. 그럼 무조건 못 따져야 된다? 세 개 따져야 된다. 첫 번째 못 따져야 된다고? 판별식 따져야 된다 그랬지. 판별식이 뭐여야 돼? 둘 다 음수였으니까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냐? 그럼 짝수 공식 이용합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7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는 첫 번째 식이 얻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못 따져야 돼? 두 근의 합 따져야 되겠지.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0보다 당연히 작겠지. 왜? 둘 다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잖아. 음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음수 맞지.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못 따지라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따지라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뭐가 되겠어? K 빼기 6이 되는데 얘네 둘 다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음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결과물은 양수가 되겠네. 따라서 K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K는 뭐보다 크고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K가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고? 둘 다 음수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 지금 뭐 틀렸니? 이거 틀렸지? 빼기 6이 아니라 플러스 6이잖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됐어요. 뭐. 자, 저 플러스 6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다시. 잘못했네.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두근의 곱은 근각에서 관계에서 k 플러스 6이 되는데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니까, 따라서 k는 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번? 1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다시 얘기해 봅시다. 대답 좀 해줄래요? 두근의 부호 얘기가 나왔어. 두근 모두 양수다, 두근 모두 음수다,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다 하면은 몇 가지 따져야 된다고? 세 가지 따져야 된다고. 첫 번째 못 따져야 돼? 판별식 따져야 돼. 두 번째 못 따져야 돼? 두근의 합 따져야 되고, 세 번째 못 따져? 두근의 곱 따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근의 위치. 이건 근이 좀 더 디테일해져 가지고 두근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근 모두 예를 들어서 두근 모두 뭐 1보다 크도록 뭐 이런 거, 아니면 한 근은 뭐랄까 뭐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뭐 할까 3보다 작도록 하는 뭐의 범위 이따위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근의 뭐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 따지냐면 얘는 세 가지를 따지는데, 첫 번째 뭘 따지냐면 당연히 근의 위치니까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을 먼저 따져야 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클지 0보다 크거나 같을지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따지냐면, 두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져요. 경계에서의 뭘 따진다고? 함수값을 따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좀만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뭘 따지는 거냐면 축의 위치를 따져. 자, 근의 부호도 세 가지 따지는 거고, 근의 위치도 몇 가지 따지는 거야? 세 가지 따지는 거야. 판별식 따져야 되고, 경계에서 함수값 따져야 되고, 축의 위치를 따지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근의 위치 따질 때는 몇 개 따진다고? 첫 번째 판별식 따지고, 두 번째 못 따진다고? 경계에서 함수값 따지고, 세 번째 못 따진다고? 축의 위치 따져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553번 문제 볼게요. 자, 553번 문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갖는데 이 실근이 모두 뭐보다? 1보다 크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져 있던 주어져 있지 않든 무조건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 그림 그린다는 건 뭐냐면 함수를 해석하겠다는 거야. 좌변에도 y는을 붙이고 우변에도 y는을 붙여서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둘 다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x축이잖아요. 이 녀석은 대가리가 플러스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이 만나는 두 점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몇 개 따져야 된다 그래서? 3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판별식 따지라고 했지. 자, 판별식 따집시다.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야 돼? 2개. 서로 다른 2개니까 판별식이 뭐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왔고, 두 번째 못 따지라겠어? 경계에서의 함수값 따지라겠지.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란 건 바로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니 음수니만 따지라고.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란 게 바로 뭐냐? 두 근 다 1보다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1이 바로 경계가 돼서 이 1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라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좌변의 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 f1이 이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죠? 그러면 f1 값 구해보면 1-6 더하기 k가 양수입니다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왔고, 세 번째 이제 못 따지라고 했어? 경계에서 함수값 따진 다음에 세 번째 못 따지라고 했어? 축의 위치 따지라고 했지. 왜 축의 위치를 따지냐면 지금 1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거 두 개 다 이거 만족시키지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거 두 개 다 만족해요? 안 만족해? 만족하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네. X축하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요것도 만족하겠지. 근데 나는 이런 그림을 원한 거야? 이런 그림을 원한 거야? 위의 그림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축이 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서 축의 위치를 따지면 된다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축의 방정식은 우리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마이너스 2 a분의, a가 1이죠. a분의 b인데 얘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1보다는 커야 됩니다. 하는데 얘는 당연히 만족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답이니까 따라서 k 값은 뭐보다?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습니다가 최종적인 답이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 다음 555번 문제 볼게요. 자, 55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는 0이라는 이 녀석의 한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2보다 클 때 뭐의 범위를 구하라?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그럼 얘도 근의 위치를 따지는 거지. 근의 위치를 따지는데 아까도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어떤 거? 근의 부호했을 때, 두 근 모두 양수인 경우,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 세 번째는 한근은 양근이고 한근은 음수인 경우 할 때, 이 한근은 양수이고 한근은 음수할 때 우리는 원래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세 개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 번째에서 뭐만 따졌었어? 두 근의 곱만 따졌었지. 그거랑 똑같이 근의 위치 따질 때도 좀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근 사이에 누가 올 때. 지금 이 문제 같이 두 근 사이에 누가 올 때.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한 근이 뭐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거나 뭐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두 근 사이에 뭔가 3이 오도록 막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나온 이런 특이한 녀석일 때는 얘는 뭐만 따지냐면 원래 세 가지 따져야 되는데 원래는 판별식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못 따지라고 해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따지고, 세 번째 못 따지라고 해서 축의 위치, 이거 세 개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 근 사이에 누가 올 때는 열심히 적어 놓으세요. 두 근 사이에 누가 올 때는, 경계가 올 때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경계 올 때는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따지면 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근데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결국에 뭐라고 했어? 양수니? 음수지만 따져보면 된다 그랬지? 그럼 그림 그려보면 돼요. 항상 뭐 하라고?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림 그려서. 그럼 좌변에도 y는을 붙이고 우변에도 y는을 붙여서 좌변의 그래프하고 우변의 그래프가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두 개에서 만나겠지. 근데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작은 근이고 얘가 큰 근인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 가운데 2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그럼 경계에서 함수값만 따진다는 얘기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지. 따라서 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f2 값이 뭐다? 음수다 라고 해서 이 범위만 만족시키는 a값 찾으면 끝난다고. 오케이, 그럼 구합시다. 4 마이너스 6 더하기 2a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넘어가면 2a가 2보다 작다가 되니까 a는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배웠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
두근의 부호, 두근의 위치 이런 걸 배웠었다고. 됐죠? 네. 그 세 가지 따지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최대 최소 문제예요. 뭐 문제라고? 최대 최소 문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어. 함수에서 무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어. 그럼 다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이 됐든 최소값이 됐든 다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냐면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최대값이 됐든 최소값이 됐든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 y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y값이라는 게 뭐냐면 최대값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값,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그럼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각각 뭘 갖고 구하는 거야? 다 y값을 갖고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들한테 함수에서 최대값 문제가 나왔든 최소값 문제가 나왔든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에서 푸는 거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건데,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의 큰 특징이 뭐냐면 2차 함수는 축을 기점으로 뭐 하는 거야?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지. 그 느낌을 잘 살려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x가 여기가 만약에 1이야. 근데 나는 x가 뭐부터? 0부터 5까지 그리라. 그러면은 0이 축에 더 가깝지. 오케이? 여기가 1일 때 그럼 5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프를 나 어디만 그리겠다? 요만큼만 그리겠다. 이 얘기라고. 오케이? 이렇게 그렸을 때 최대값 최소값 그리려면 f1 값이 최대값일 거고 f5 값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읽어내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인생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56번이 될 거예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 b를 가질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자, 그럼 얘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x의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 최소값을 얘기했어? 그 얘기는 얘의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끝나겠지. 그치? 맞아?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이면서 위로 끝까지 올라가지.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럼 얘는 최소값을 언제 가져? 축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이때 최소값이 얼마라고? b라고. 그럼 여기에 x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 함수식은 어떻게 돼?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1,b라는 걸 알겠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b니까 y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오케이?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근데 이 식이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니까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가지고 a값, b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오케이?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x 더하기 2랑 똑같다고. 뭐래 오늘? 이거 전개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래서 a값, b값 구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됩니다. 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3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느낄 수 있는 점이 바로 뭐야?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모든 구간에서 x가 모든 구간일 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558번 문제 볼게요. 자, 558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최대값이야? 최소값인데? 최소값을 GA라고 했을 때 이 GA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오케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 y값.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안 주어졌지. x의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은 다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갖는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대가리가 플러스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녀석이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이거 바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그죠?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ga라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나는 이 ga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왜? x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최소값이라고. 아하! 따라서 ga라는 녀석은 x에다 뭐 집어넣은 거라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 당연히 구하는 문제겠지. 왜? 대가리가 마이너스 2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아니라 꼭지점의 a좌표 축의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a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때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a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네. 그럼 구합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4가 최대값이니까 열심히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최대값입니다 라고 구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나왔던 거야. 알겠냐? 최소값의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 뭐 이따위 문제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야 방금까지 한 게? 그치, 그거지. 뭐 x의 구간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다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 대가리가 플러스이면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면 무슨 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을 가질 거고,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면 최대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x의 범위가 한정돼 있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할 거라는 거지. 어떻게? 560번 같이 x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뭐야? 최대값, 최소값을 활용해서 함수 구하는 거네. 미안해요. 자, 다시 뭐라고? 함수식 구하는 문제인데, 자, 함수식 구하는 문제. 2차 함수식 구하는 문제는 원래 니들한테 몇 가지 패턴이 나오냐면 3가지 패턴이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건데 3가지 패턴이 나와.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 꼭지점이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함수식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2점이 주어질 때가 주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3점이 주어질 때야. 근데 이 3점이 주어질 때도 좀 특이한 게 어떤 게 주어질 때냐면 이 3점 중에서 x절편 2개가 주어질 때랑 x절편 2개랑 그 다음에 그냥 한 점 이렇게 주어질 때랑 그냥 3점이 주어지는 이런 케이스로 나눠져서 배웠다고. 얘들 기억 안 나겠지만,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꼭지점을 순수하게 그냥 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x가 얼마에서? x가 2에서 최소값 1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한 점이 뭐 3,1입니다. 3,2일 때, 지나는 한 점이 3,2일 때 2차 함수식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 x는 2에서 최소값 1을 간다는 얘기는 이 말이 결국에 무슨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2,1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겠지. 맞느냐? 그래서 A값 찾으면 함수식을 완성해낼 수 있다고. 3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뭐 A값 얼마 나오겠죠. 오케이? A값 1 나올 거예요. 이러면.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써라? 표준형으로 써놓고 이 점 대입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2점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이 x는
얼마라고 했을 때 2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두 점을 뭐라고 할까? 두 점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5와 3, 3, 뭐 할까? 얘기 좀 해줘. 됐어, 내가 할게. 3,1을 지났는데 그때 2차 함수식을 작성하래. 오케이. 자, 그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물어보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꼭지점의 x좌표를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지. 그럼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표준형으로 써서 모르는 게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점이 2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각각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결론. 여기 2개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으면 뭐하고 관련이 있으면 꼭지점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식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표준형으로 써놓고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놓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알겠니? 꼭지점하고 조금 있다고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써서 나머지 점들 대입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중학생 문제예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2란 얘기를 이렇게 주어지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안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지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주어질 거야. 지금 이 얘기랑 위에 얘기랑 아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fx가 2차 함수일 때 fx가 2차 함수일 때 fx가 2차 함수일 때 축의 방정식이 2다라는 얘기랑 이 얘기랑 똑같아요. 2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있는 이 얘기랑 완전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 여러 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x는 2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겠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2가 축이 됩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다시 공식화해서 쓰면 정리해서 쓰면 이거야. fa 더하기 x다. f b 마이너스 x가 서로 똑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느낌을 봐.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더했을 때 뭐가 돼서 x가 사라져. 그치?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x가 사라지면 얘는 바로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더했을 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걸 2로 나눈. 얘는 x는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오케이? 이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됐지? 자,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순수하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게 더 많을 거야. 알겠냐?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푸는 방법은 x절편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자, 요거부터 갈게요. x절편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562번이에요. 이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562번이에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도 되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이 2차 함수의 최소 값이 마이너스 q분의 p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오케이? 한마디로 얘는 2차 함수를 작성해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세 점이 주어졌는데 무슨 점이 주어졌어? 그 중에 x절편 2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 점이 주어졌지. 자, 요 패턴이에요. 요거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를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고 만약에 못 이해했으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 그게 무슨 얘기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2란 얘기는 이 녀석은 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란 얘기는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될 건데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될 거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여기다 a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식이 이렇게 써질 거 알고 이 점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아니 뭐래?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함수식이 완전해졌어요. 이렇게. 이 함수식에서 최소값 구하래. 이것도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대칭인 녀석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2차 함수는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라 그랬지. 근데 그 축이라는 게 바로 뭐였냐면 꼭지점의 x좌표였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얘는 얘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니까 x절편을 보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야? 3이지. 그 얘기는 결국에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 거야? 2분의 3이 길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알려? 2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했으니까 2분의 1이겠네. 맞아? 그때 최소값은 x에다가 2분의 1 넣은 그때의 y값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넣은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라고.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 넣은 게 최소값이니까 이 값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이라는 거죠. 됐냐? 그럼 열심히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실 거고,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지. 그 녀석이 P분의 Q니까 얘네들이 뭐 하래? 더하라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7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느냐?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야기, 그냥 세 점이 주었을 때 2차 함수식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방법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냥 세 점, x절편이 아니라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놓고 이 세 점을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해서 그 세 개를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세 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풉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육과정상은 얘가 잘 안 나올 거야. 니네 교육과정상.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다시 정리합시다. 2차 함수식 구하는 건 꽤 중요해서 그래. 왜냐면 니네가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2차 함수는 굉장히 많을 거고 2차 방정식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2차 함수식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야 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꼭지점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거나 축이 주어지고 두 점이 주어지면 한마디로 꼭지점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식을 표준형으로 써놓고 점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x절편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 x절편이 바로 뭐였어? 걔를 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건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한 형태가 돼서 거기다가 이 한 점을 대입해서 최고창의 개수인 a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열심히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65번 볼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565번 문제 볼게요.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돼 있고, g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녀석들의 그래프가 요 따위로 생기셨대요. 자, 이게 fx의 그래프고, 이게 gx의 그래프래. 근데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얼마래? 얼마? 1하고 5래.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fx-gx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그럼 생각해봐.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gx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gx하고 fx하고 gx하고 빼고 나면 이 결과물은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겠네. 오케이? 2차식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 당연히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가 되네. 그럼 식 써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fx 대신에 얘를 넣어보면 어차피 얘도 2차 함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시다? hx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h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누굴 빼는 거야? mx 더하기 n을 빼면 되는 거네. 그럼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mx 더하기 b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맞느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의 2차 함수야.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 당연히 최대값 구해야 되겠지.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녀석의 함수식을 알아내면 돼. 근데 난 이 녀석의 함수식을 이미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냐면 그래프가 주어졌잖아. 그래갖고 fx라는 녀석하고 gx라는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5라고 주어졌지. 그 얘기는 결국에 이 녀석을 는 0으로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야? 1이랑 5란 얘기인 거지. 한마디로 이거를 는 0으로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랑 5란 얘기라고.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랑 5란 얘기는 이 녀석에서 근과 괴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슬 통해서 우리는 이 녀석 1창의 개수와 뭐를 구할 수 있어? 상수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왜? 두 군의 합이 두 군이 진짜 주어졌잖아. 1이랑 5랑. 오케이? 그럼 두 군의 합은 실제로 더하면 얼마인데? 6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면 쭝쭝 더하니까 a 빼기 m은 얼마야? 6이죠. 오케이? 그다음 두 군의 곱수는 실제로 둘이 곱하면 되지. 그게 5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지. 따라서 b 마이너스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안 해. 6이라고 알고 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안 해. 얼마야? 마이너스 5라고 알지. 따라서 저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의 무슨 값 구하라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네. 얘는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꼭지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되겠다.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가 될 거야? 3이 되겠지. 따라서 그때 y값 구하면 최대값이니까 f3값 구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빼기 5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4입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실 거라고. 됐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 그치?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함수식을 작성해낼 수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냐? 응? 5번이죠. 미안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할 건데 그냥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치 x의 범위가 주어진 딱 그 부분만 그려서 풀면 된다고. 최대값은 가장 높게 있는 점이 무슨 좌표고? y좌표고 최소값은 가장 밑에 있는 점에 y좌표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 x축, y축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알겠냐? 568번 볼게요. 자, 568번에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에 있대요. 그때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난 이 녀석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지.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꼭지점의 x좌표 한마디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만 그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 이 2를 기점으로 4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를 기점으로 몇 칸 떨어진 거야? 3칸 떨어졌으니까 얘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더 멀리 떨어져서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어디만 그리겠다는 거야? 요만큼만 그리겠다는 거야. 오케이. 요만큼만. 알겠냐? 그래서 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왜 바라보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그래야 보이니까. 더 멀리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더 높은 점이 되거나 더 낮은 점이 될 거라고. 됐니?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될 거고 F2가 될 거고 최대값은 F-1이 되겠지? 자,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합시다. F2값 4-8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F-1 값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하면 8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딱 그 부분만 그리면 돼요.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 573번 볼게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자, 573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2차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돼 있을 때 문제에서 f 4값을 물어봤어.
선생님께서 맨날 얘기하지만 함수값을 물어봤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함수식을 완전히 찾아내란 얘기야. 알겠냐? 자, 그러면 가도록 합시다.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가조건이 뭐냐면 f-3은 f5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고, 나조건은 뭐냐면 -3에서부터 x는 어디까지? 2까지 해서 최대값이 얼마다? 10입니다 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a, b를 구해야 돼. 됐어? 그러면 얘는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네. 그쵸? 근데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아. 왜? 얘 때문에. x에다 -3 넣었을 때랑 x에 5 넣었을 때 그 y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고? x에다가 -3 넣었을 때 y값이지. 이 녀석은 x에다 5 넣었을 때 y값이지. 근데 x에다가 -3 넣었을 때 y값이랑 x에다 5 넣었을 때 y값이 서로 같대. 그 얘기는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완전히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5일 거라고. 괜찮아? 그 얘기는 축이라는 녀석은 얘들의 정확하게 어떻게 돼? 중간이 될 거니까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야? 8이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겠어? 4겠지. 그럼 난 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5에서부터 4만큼 왼쪽으로 했으니까 얘는 x좌표가 얼마겠어? 1이지. 5에서 왼쪽으로 4만큼 왔으니까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축을 구했어, 못 구했어? 구했어. 됐어, 여기까지. 축을 구했다고. 근데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거야? 좀만 그리는 거야? 좀만 그리는 거지. -3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야. 자, 그럼 -3에서 여기가 -3이면 2는 어디 있겠어? 1 바로 오른쪽인 여기 있겠지. 여기에 2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리는 거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때 최대값이 10이래. 이때 함수값이 10이래. 이렇게 됐나? 그럼 우리는 축이 1이라는 걸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왜? 저기서 축의 방정식이 뭔데? 저기서 축의 방정식이 x는 -2a분의 b잖아. 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라고? 1이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a가 -2가 될 거고. 자, 따라서 b를 구해야 되는데 그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의 좌표가 주어졌죠. 얼마야? -3,10이 주어졌네. 그러면 -3,10을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b가 나오겠다. 10은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6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돼? -5가 되겠네. b는 -5라고 다 구해냈다고.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구했어? F4 구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F4는요. 16-8 빼기 5니까 계산하면 3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였어? 이걸 보고서 축을 읽어낼 수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이거 보고서 축 읽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수학책 하면 제일 유명한 문제집이 뭘 생각해? 니네들은? 정석을 생각하죠? 오케이? 수학 문제집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당연히 내가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고 지금은 뭐 센이라는 문제집도 있고 뭐 RPM, 개념원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어서 뭐 정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집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정석이 거의 압도적인 1위였단 말이야. 거의 압도적인 1위. 오케이? 그럼 그 정석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얘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야. 사람은 죽어서, 아니 뭐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아, 이거 몰라? 알지? 이게 속담이지. 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남기고. 원래 거기까지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기까지인데 거기 정성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다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렇게 써있다고. 옛날에. 요즘도 써있어. 뭐라고 써있다고?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575번 얘기 통해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에 뭐를 구하라고? 최대 값을 구하래.
그럼 봐봐. 얘 몇 차 함수야? 얘 4차 함수지. 근데 우리는 4차 함수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4차 함수 최대값 물어봤어.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봤더니 똑같은 게 반복돼. 어허, 똑같은 게 반복돼? 그럼 무조건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어. 성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 치환하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선생님은 라지 a로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이게 바로 그 얘기야.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범위를 남겨.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a 값은 범위가 생겨. 왜 범위가 생기냐면 잘 들어야 돼. a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는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는 함수식이지. 그리고 이 a는 바로 뭐야? 이 녀석의 y값이지.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y값이 어떻게 되겠니? 어떤 특정한 수보다 계속 작겠지. 다시. 이 a값이라는 건 이 녀석의 무슨 값이라고? y값. 근데 얘는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그럼 y값이 최대가 될 때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그 A란 녀석은 이 A란 녀석은 범위가 생길 건데 무조건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셀 거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 녀석의 최대값보다.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어떻게 구한다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 그럼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축의 방정식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 이거 뿅뿅 2가 되는 거지. 그럼 x에다 2 넣었을 때 y값이 최대값이지. 맞냐? 그럼 2를 넣어봐.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네. 따라서 이 a라는 녀석은 범위가 생긴다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돼? 지금 이 말? 오케이? 그래서 치환해놓고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5야. 그래놓고 이 녀석의 무슨 값 물어봤다고? 최대값 물어봤잖아. 이 녀석의 최대값이라는 건 이 녀석의 뭘 구하라는, 무슨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y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거야? 조금만 그리는 거야? 조금만 그리는 거지. 왜? a의 범위가 결정돼 있잖아. 그럼 조금만 그릴 건데 대가리가 어차피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축을 찾아야 되겠지. 축은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네.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하면 얼마가 돼? 1이지. 근데 나는 그래프를 어디만 그릴 거라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 4가 있으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쪽만 그릴 거라고. 한마디로 얘는 없어. 그때 최대값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뭘 집어넣는데? 1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라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6. 그래서 저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냐? 이게 무슨 얘기라고? 범위가 생긴다고. 뭐 하면? 치환하면. 됐냐? 그 다음 579번 볼게요. 그냥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활용 문제인 것 같아요. x의 범위가 뭐에서 0에서 3, 4일 때, x의 범위가 0에서 3, 4일 때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m에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래? 1일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m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n 구하면 끝난다는 거야. 뭘 구해? 뭘 통해서? 그치? 최소값이 1이다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럼 구합시다. 최소값, 최대값 문제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립시다. 어떻게 되겠어? 대가리가 플러스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지. 자, 축 방정식 얼마가 될 거야? x는 1이 되겠네. 근데 나는 그래프를 0부터 3까지만 그리는 거지. 그럼 0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3은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여기 그려지겠네. 그럼 나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리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때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1. 아하,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1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m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1,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m이 되겠죠?
1은 2 빼기 4 더하기 m 1,1을 집어넣으면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m은 3이 되겠네. 따라서 m이 3이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봤더니 어디서 최대값을 가지겠어?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3 집어넣어서 구합시다. F3 구하시면 되겠네. 자 구하면 9, 2, 18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9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582번. 오늘 최대값, 최소값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자, 582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범위가 문자로 주어졌어. A에서부터 6까지일 때,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fx의 최대, fx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7의 이 녀석의 최대값이 13일 때, 최소값 뭐를 갖는다? b를 가질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한번 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뭐 해야 되겠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래프 그리면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위로 볼록일 거고 무조건 축 찾으라겠어. 축의 방정식. x는 얼마가 될 거야? 정신 차려.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근데 나는 6에서부터 a까지 그리는 거잖아. 근데 이 a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6은 정확하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옆쪽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 A가 2보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2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A가 요번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때 최대값은 언제 갖겠어?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한마디로 F2 값을 구해봤을 때 그 F2 값이 13이면 A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거고 이해돼? 만약에 F2 값이 13보다 어떻게 되면? 작게 되면, 크게 되면 이 F2 값이 만약에 13보다 크게 되면 이 13이 요 밑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 얘기는 A가 왼쪽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A가 요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만큼만 그렸다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럼 F2 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F2 값 봤더니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더하기 7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15가 되겠네. 아니지. 맞죠? 15지. 그러니까 F2 값이 15잖아. 한마디로 최대값 13보다 커 작아? 크지? 아하! 그 얘기는 A가 어디 있다? 이 왼쪽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리겠구나. 됐냐? 그래서 FA 값이 얼마다? 13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갑시다. FA는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7인데 얘가 얼마? 13이 돼야 된다고. 얘네들을 다 1로 넘깁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8A만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 2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A 빼기 1, A 빼기 3은 0이 돼서 A는 1 또는 A는 3인데 A가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A가 1이면 이거보다 왼쪽에서 되니까 안 된다고.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야? 3. 오호, 너는 얼마? 3. 괜찮지? 그 다음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언제 갖겠어? F6 값이 최소값이겠지. 그럼 F6 값만 구하면 되겠네? F6을 구하면 자, 6 집어넣으면 6, 6에 36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72가 될 거고 더하기 6, 8에 48 더하기 7이 되겠다. 요거 계산하면 55가 되니까 여기서 55를 빼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17이 되겠네.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7. 그래서 둘이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10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됐냐? 후후. 자, 그 다음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방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건이 주어지고 어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2차식을 한 문자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586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 알아요. 286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자,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괜찮아? 네. 어떤 조건이 주어져. 이건 뭐. 이제 느꼈어? 내가 불쌍한 게 나쁜가. 자, 어떤 조건이 주어져 놓고 2차식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조건을 적당히 이용해서 여기서 문자를 몇 개만 쓰겠다? 한 개만 쓰겠다. 그러면 x를 쓰는 게 좋겠어? y를 쓰는 게 좋겠어? x를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y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따라서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열심히 계산하시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소값.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에서는 이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야 돼. 알겠냐? 그럼 이 x의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이 x라는 점은 뭔데? 이 x라는 녀석은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지.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져? 모든 좌표평면 위에서 x절편도 마이너스 3이고 x절편 마이너스 3이고 y절편도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존재해야 하네. 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특정 구간, 그러니까 이 x값이 이 그래프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x값이 특정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x값에서 다 y값을 갖게끔 다 넣을 수 있겠지. 그 한마디로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x의 범위가 없으니 이 문제는 그냥 최소값밖에 못 물어본 거라고. 오케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2차 함수식을 그려놓고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되겠네. 추계방 형식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때의 y값이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 갑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 4분의 9가 될 거고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9가 되겠네. 계산하면 2분의 9 마이너스 9 더하기 9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2분의 9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대입했을 때 그 대입한 x값이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자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590번 뭐 시기가 이렇게 했을까? 590번 문제 볼게요. 자, 590번 봤더니 오른쪽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고 여기가 C라는 점이야. 그래놓고 이 녀석의 함수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A점, B점, C점 다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 A점은 무슨 절편?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0,4가 되겠지. 자, 이거는 X절편이잖아. X절편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이 녀석을 는 0이라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얼마가 될 거야? 1이랑 4가 되겠네. 됐니야? 자, 그래 놓고 문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A, B인데 얘가 곡선을 따라 점 A에서 C까지 움직인대. 아, 점 P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C까지만 옮긴대. 오케이. 그럼 점 P라는 녀석이 여기 있는데 이 녀석의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야. 여기가 됐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3A 더하기 B의 무슨 값을 물어봤어? 최대 값을 물어봤어. 나의 목적은 조건식이 하나 주어지고 나서 이 식을 뭐 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이 조건식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되겠네. 나는 3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a만 쓸 거야? b만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다루는 게 쉽겠어? a를 다루는 게 쉽겠지. b를 없애는 게 훨씬 쉽겠지. 맞아? 이거 b를 다루는 게 훨씬 쉽겠지.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겠니?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의 무슨 값을 물어본 거야?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a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라고 했어. a의 범위가 존재할까 안 할까? 라고 물어보면 하겠지.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점 P라는 게 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대? C까지 간대. 그러면 점 P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인다고. 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때 이 A라는 녀석은 점 P의 X좌표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의 X좌표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0부터 4 사이인 거네. 따라서 A가 0부터 4 사이일 때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당연해. 왜?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녀석은 최대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왜? 열심히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될 건데 얘는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요 따위로 그려질 거라고. 그럼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최대값이 있어? 없어.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a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느냐? 자, a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에서 여기 값을 구하면 되겠다. 추계 방정식. a는 얼마가 되겠어? 1이 추계 방정식이지.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만 그릴 거라고. 그러면 0은 여기서부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옆에 0이 있을 거고 4는 여기서부터 3칸 떨어졌으니까 더 멀리 있어서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난 요만큼만 그릴 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때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난 뭘 구하면 돼? a에다가 4 넣은 게 최종적인 답이 될 거라고. 그래서 16-8 더하기 4니까 얼마? 12가 최대값입니다. 라고 구하시는 문제. 뭐야 또 어디서 틀렸어? 10이 아닌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지. 10이 맞잖아. 답이 1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최소값은 1이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최대값이랑 뭐 최소값의 합을 구하려면 최소값 구합시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 더하기 4니까 계산하면 얼마? 얼마? 3이잖아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친 최종적인 답은 얼마? 15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됐느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체크해 주신다고. 됐니? 그러니까 그냥 막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넣었을 때 그 녀석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조건 살펴보라는 거야. 알겠어? 항상 그게 중요해. 범위가 존재할까 안 할까? 우와, 범위가 존재 안 하면 전가 존재하면 이런 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 592번. 자, 592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빼기 1은 0에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무슨 값? 최소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야. 오케이?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여기까지 딱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조건 뭐 쓰라겠어? 근각에서 관계 쓰라고 했지.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1이 되는 거네. 그쵸? 이걸 통해서 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잘 봐라. 이 녀석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럼 열심히 대입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니까 a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는 a 빼기 1이 되겠네. a 빼기 1. 따라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대가리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아래쪽으로 될 거고 최소값 구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답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어디서 틀렸을까? 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중에서 뭔가 오류가 하나, 오류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안 생각한 게 있어. 그게 뭘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할 거야. 오케이? 뭘 생각 안 했냐면 이걸 생각 안 했다고. 아까 내가 문자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잖아. 알파, 베타를 뭘로 갈아치우고 있어? A로 갈아치우고 있지.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살펴보고 갔어? 아니면 그냥 왔어? 그냥 왔지. 그런데 선생님 A의 범위가 그럼 뭐 어디서 나올 게 없잖아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왜 없어? 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실근이라고 돼 있지. 이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실근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난 이 녀석의 판별식을 따져봤어야 돼? 안 따져봤어야 돼? 따져봐서 A의 범위를 원래 구했어야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보면 판별식 써봅시다. 누구의 이 녀석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무슨 범위? A의 범위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알겠냐? 됐어? 갑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 빼기 2의 제곱은 0보다 같으니까 얘는 뭐야? 따라서 A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A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야.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때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니까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알겠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를 갈아치웠어? 그럼 무조건 뭘 따져봐야 된다고? 이 문자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니네들한테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니네 수학 실력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쌓여서. 잘 생각해봐. 니네들 주변 친구들 중에서 수학 진짜 잘하는 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갑자기 생각해내서 야, 너 이거 안 했잖아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막 풀어낸 애들이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너의 실력이 되니 꼭 제발 부탁하는데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활용 문제 볼게요. 자, 595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 59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해. 자, 문제에서 야구공을 지면으로부터 초속 24m로 똑바로 위로 던졌을 때 t초 후에 지면으로 높이 y.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뭐래? y 미터인데 내가 식 세울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식이 주어졌잖아.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라고 문제에서 식이 주어졌지. 난 그래서 이 문제가 좋아. 왜? 식을 세울 필요 없거든. 문제 다 써있잖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가 a일 때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게 올라가게 되며 이때의 높이가 b다.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뭐 너무 쉽잖아. 뭐 구하는 거야? 꼭지점에 좌표 구하는 거지.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꼭지점에 t 좌표는 뭐가 될 거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 3이 되겠다. 그쵸?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y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집어넣읍시다. 18 마이너스 18 더하기 36이니까 18이 되겠네. 따라서 3,18이지. 그러면 해석하면 뭐야? 3초 후에 최대 높이가 몇 미터다? 18미터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값 얼마? 21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야, 이건 식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해석만 해서 열심히 뭐 하면 돼? 그냥 열심히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들은 다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라서 귀찮아. 니네가 해. 알겠냐? 자, 그 다음 페이지.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래.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나왔던 거야. 중3 때부터. 자, 뭐 601번, 602번, 603번, 604번 뭐 이런 거 되게 쉬운데 그래서 604번 말고 605번 정도만 해봅시다. 니들이 어려워하는 요런 스타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성환이가 맨날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지. 맞느냐?
성환이는 맨날 얘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뭔가 점 찍어 놓고 이 점들 가지고서 장난치는 문제가 나와. 뭐 도형의 넓이, 뭐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다 뭐 하라겠어?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한 문자로 나타내면 끝난다 이거라고. 오케이?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거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 1사분면 위에 있는 X좌표를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A로 놓고 시작해. 그래 놓고 Y좌표도 A로 나타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Y좌표 A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X좌표 아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3A 플러스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여기서 이 모든 점의 좌표를 다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점의 좌표는 A, 0.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오케이? A 곱하기 3A 마이너스 12가 이 녀석의 넓이이네요. 그쵸? 이 넓이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12가 될 거고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잖아.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그래놓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A 좌표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했을 때 함수값 얼마냐면 4, 3, 12. 12에다가 12가 되겠지. 답이 그래서 12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뭐 안 따졌어 지금? 그치. A의 범위 안 따졌지. 맞아? 그럼 A의 범위 따져야 돼. A라는 녀석은 이 점 P라는 녀석은 몇 사분면 위에 있대? 2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며. 그치. 1사분면 위에 있다며. 그 얘기는 결국에 이 점의 좌표를 알아 몰라? 알지. 여기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 이 A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입니다. 한 거지. 그럼 0부터 4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려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최대값은 얼마 돼? 10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니네들한테 나오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도형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 범위랑 상관없이 답이 나오거든? 거의 대부분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범위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다 끝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방정식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 오늘 배운 이야기 잠깐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배운 이야기 뭐였냐면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 2차 방정식에서 뭘 배웠어? 근의 부호를 배웠지. 이 근의 부호라는 게 뭐야? 두 근 모두 양순이, 두 근 모두 음순이,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순이 있다 있건 물어봤었지. 그때 뭔가의 개수의 부호 범위를 구하는 그따위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근의 부호가 나왔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따져야 된다 그랬어? 세 가지 따져야 된다. 첫 번째 뭐? 판별식 따져야 되고 두 번째 뭐? 두 근의 합. 그 다음 두 근의 곱. 이거 따져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된다 그랬어. 근데 이것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바로 뭐였냐면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일 때 한마디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뭐만 따져보면 된다 해서 두 근의 곱만 따져보면 된다고 했었어. 기억하시나? 그쵸? 그 다음에 근의 위치 이런 거 있었어. 근의 위치는 못 따지는 거야? 그치? 두 근 모두 1보다 크니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니? 뭐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3하고 4 사이에 있니? 뭐 있다 있고 물어보는 거. 오케이? 그때 무조건 뭐 그려서 풀라고 해서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 그랬는데 얘도 몇 가지 따지라고 했냐면 세 가지 따지라고 했어. 첫 번째는 못 따져야 되고 판별식 따지고 두 번째 못 따지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따져야 된다 그랬고 맞아? 세 번째는 못 따져야 된다면 축의 위치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굳이 축의 위치를 안 따져도 되면 축의 위치를 안 따져도 되고 판별식을 굳이 안 따지려면 안 따져도 되고 경계에서 함수값만 따지려면 경계에서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를 했는데 니네 인생에서 나오는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따위 말이 나오면 다 무슨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y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게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런 다음에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겠지. 그랬을 때 문자를 갈아치울 때 범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어. 알겠어? 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뭔가 말들이 나오는 거, 도형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했었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로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마무리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115쪽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있어, 너도 뒤에? 그거부터 하면 돼, 그거. 내가 복사한 게 아니라서. 자, 115쪽 여러 가지 방정식. 자,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니네들이 뭘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니네들이 배우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뭘 배우냐면 3차 방정식. 한글로 씁시다. 한글로!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있고, 두 번째 뭘 배우냐면 4차 방정식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연립 방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에서도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워요. 얘들이 이 세 개 배우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나요. 오케이?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할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겠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도대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풀까라는 거지. 이 녀석들이 니네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고, 이 녀석들이 여기에 문제에 뭐가 될 거야? 뭐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오케이? 뻥이에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건 특이한 케이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긴 하거든. 특이한 케이스들. 그 녀석들만 몇 가지 외우면 돼. 여기서는 근데 근해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야. 알겠냐? 참고로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긴 있어요. 내가 알기론. 맞나? 3차까지인가? 4차까지인가? 어쨌든 근해 방정식이 있긴 있는데 졸래 복잡하고 어려워서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나도 몰라. 알겠지?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은 원래 옛날에는 연립이 1차 방정식 해가지고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요새는 안 배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떤 걸 배우냐면 이거 배워요. 딱 두 개 배워요. 1차랑 2차랑 그 다음에 2차랑 연립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패턴을 배우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를 풀 수가 없어서 얘를 무조건 1차와 2차로 바꿔서 푸는 거를 배운다고. 알겠냐? 이거밖에 안 배워요. 그리고 얘를 얘로 바꿔서 푸는 건데 얘를 얘로 바꾸는 스킬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3차 방정식. 그러면 3차 방정식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아?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물어볼게. 자 봐. 1차 방정식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1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있어?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야. 2차 방정식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근이 몇 개 존재해? 2개 있지.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겠어? 3차 방정식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근이 몇 개 있을까? 3개 있어. 4차 방정식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근이 몇 개 있을까? 4개 있어. 5차 방정식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근이 몇 개 있을까? 5개 있어. 그러면 n차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 혹은 다 포함해서 이 녀석의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n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n개 중에서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허근인 거에 그다지 관심이 많아 적어? 관심이 적지. 실근을 구하는 게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실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건데 실근 막 허근 나오면 그래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644번 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 풀래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하려면 x 빼기 2 이렇게 쓰고
제곱 쓰고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쓰는 거고 이거에 제곱을 쓰면 되는 거지. 따라서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있어 없어? 있지. 무슨 근? 허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허근. 그럼 근을 구합시다.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 3i 이렇게 되겠네. 됐느냐? 그러니까 얘는 실근 하나랑 허근 몇 개를 가져? 두 개를 갖네. 그래 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기억. 실근은 x는 2이다. 기억? 참이죠.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저 대꾸할 가치도 없나. 문제를 봐야지. 니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죠? 실근 혹은 답천개 복소수라고 했지. 3번 디귿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거는 마이너스 2니 라고 물어봤어. 그죠? 얘네들이 허근 2개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죠. 그래서 644번의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648번 볼게요. 645번도 해봅시다. 한 김에. 자, 645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 녀석의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문제에서 뭐 구하래?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난 이 녀석의 허근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구합시다. 하하하. 인수분해해야 되겠네.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100%다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근데 모든 개수들의 합이 언제나 0인지 한번 살펴보라. 모든 개수들의 합이 0이에요? 네, 그쵸. 그럼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인수분해가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 되겠네. 근데 나는 이 녀석의 근은 실근을 가질 거고 이 녀석의 근이 무슨 근을 가질 거야? 허근 같겠지. 그 허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우리는 실제로 허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일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이거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훨씬 편할 거라고. 전개합시다. 뾰로롱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거 구하는 거네. 그죠? 계산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6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만 풀어본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 648번. 자, 3차 방정식 이 녀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수를 구하래.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다. 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는 0일 때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뭐를 구하라고? 곱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야, 여기까지 써있는 순간 두 근을 실제로 구할 거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러면 무조건 근이 주어지면 뭐 하라고 했어? 대입하라고 그랬지. 대입하면 a 값 나오겠다. 봅시다. 1 더하기 1 빼기 8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얼마? 6이겠네. a가 6이네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가 1, 2,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 녀석에서 두 근의 곱수를 구하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쵸? 다음 몇 번?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다 거기 비슷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655번을 볼 건데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라고 있는 건데 잘 들어봐. 3차 방정식 약간은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거야. 3차 방정식, 그러니까 홀수차 방정식. 홀수차 방정식과
짝수차 방정식 간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뭐라고? 홀수차 방정식은 니네들이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워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이 홀수차 방정식과 홀수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x축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가. 무조건이야. 왜냐면 y는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언젠가는 x축하고 만날 거란 말이야. 그 3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어쨌든 언젠가는 아래로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가 될 거냐면 x축하고 한번 만난다고. 오케이? 근데 짝수차 방정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2차 함수 생각해봐.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2차 함수가 이따위로 그려져서는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된다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된다고. 다시. 꺾이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4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이겠지. 4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4차 함수는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네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3차 방정식이란 녀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가져. 알겠어? 근데 짝수차 함수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 얘기는 못해. 알겠냐? 그러니까 3차 방정식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가지니 이 3차 방정식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 가지니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뭐 2차식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무조건. 그럼 이 2차식이 무슨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3차 방정식 전체의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지. 맞냐? 얘가 실근을 하나 무조건 가지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이 3차 방정식, 그러니까 알파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그럼 이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실근이 3개가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 그치?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랑 똑같아. 그 얘기는 이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라는 거야? 실근이 2개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는 중근이란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다음 얘가 중근을 가졌어. 얘가 중근을 가는데 얘랑 똑같은 중근을 가졌어.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는 거야? 근이 똑같은 게 3개지. 근이 똑같은 거 3개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중근이라 그래. 3중근. 그럼 3중근이라는 건 근이 몇 개인 거야? 1개지. 오케이? 근이 1개야. 그 다음 얘가 중근을 가졌는데 이 알파랑 다른 중근을 가졌어. 그럼 이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라는 거야?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2가지로 나눠진다고. 오케이? 이 나눠져 있는 이 녀석이랑 얘랑 했을 때 이 2차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 중근이 누구랑? 이 1차인 저 녀석이랑 서로 다를 때 무조건 2개의 실근을 갖거나, 오케이?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 중에서 하나가 이 실근 중 하나가 누구랑 똑같을 때? 알파랑 똑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 3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그치? 실근 하나랑 허근 몇 개를 가져? 2개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거나 하나의 실근을 갖거나 하나의 실근과 허근 2개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 거야? 4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냐? 받아들일 수 있어? 네. 그럼 니네들한테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뭘 것 같아?
실근이 2개일 조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655번 문제 볼게요. 자, 655번 봤더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k-4의 x 마이너스 k는 0이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래. 이 녀석의 근이 모두 뭐여야 된다고? 실수. 오케이? 그럼 얘가 모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니까 얘가 무조건 허근을 하나, 얘가 무조건 실근 하나 간다는 거 알겠지? 그럼 그 실근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얼마냐면 1이에요. 왜냐면 이 개수들을 다 더해봐. 개수 다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럼 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오케이? 무조건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 갔는데 그 실근 하나 찾으려고 봤더니 무조건 웬만하면 1이에요. 얘네한테 나오는 문제는. 얘네들이 더해서 쓰는 거지? 얘네들이 곱해서 쓰면 K고 이렇게 0. 딱 나눠 떨어지자. 얘가 인수분해 되겠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 근데 얘가 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니까 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실근 갖는 거지. 됐냐? 그럼 실근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씁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당연히 뭐보다 작거나 같겠어?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최종적인 답이 될 거라고. 됐냐? 그래서 655번의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658번 볼게요. 658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663번까지가 여러분들 숙제예요. 알겠죠? 65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58번.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2a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무슨 근을 갖도록 하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합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케이스는 몇 가지라고 했어? 2가지라고 했어. 오케이? 그 2가지에서 다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부터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겠지.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요. 1, 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2a. x에다가 1 넣으면 0이 되겠다. 1, 1, 1, 1,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는 2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 언제 중근 갖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근데 그 중근이 누구랑 달라야 돼? 얘랑 달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 오케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가 0이 중근을 갖는데 그 중근은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렇게 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합시다. 얘가 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0이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네. 따라서 계산하면 뾰로롱 1 플러스 8a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자,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는 근이 어떤 거? 1은 아니라는 거네. 그쵸? 그럼 두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을 갖는 케이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일 때? 1일 때지. 그럼 얘가 근을 뭘로 가질 때? 이 방정식이 근이 뭐일 때? 1일 때. 중근을 갖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1 집어넣읍시다. 1 더하기 1 빼기 2a가 0이니까 a는 얼마겠어? 1이겠지.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둘이 더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8분의 7 해서 답은 몇 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냐?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됐어? 네. 자, 그 다음
니네들한테 나오는 그 뭐 근의 이제 또 부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근의 부호라는 것도 하려고 했더니 니네들이 한번 숙제를 해보고 모르는 거는 뭐 할까? 물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